참고 또 참고 결국 이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당에 쏟아진 건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서유는 잠을 설쳤습니다. 어제 투석을 받은 팔이 무겁게 느껴졌고 멍든 자리가 이불에 스칠 때마다 작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당에 뭔가 있다는 것을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쌓인 배추. 500폭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유는 무의식 중에 팔꿈치 안쪽을 눌렀습니다. 어제 투석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멍은 아직 선명했고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만 해도 핏줄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정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봉사단 김장이야.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길었습니다. 서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는 배추 더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500폭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아니, 여럿이 해도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정자는 그렇게 말하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서서 배추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어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미 부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장 준비는 어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양념 냄새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배추 더미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정자는 벌써 대야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대야 3개가 마당 한쪽에 놓였습니다. 물 끓여. 서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배추 더미 옆에 선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물을 받았습니다. 수돗물이 주전자에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팔에 멍이 욱신거렸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눈은 자꾸 창밖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추 더미가 점점 더 크게 보였습니다. 500폭이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아니,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대야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플라스틱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유는 그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굵은 소금 한 줌이 물 위에 흩어졌습니다. 하얗게 가라앉는 소금을 보며 서유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장은 차가워야 아삭해. 정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윤의 손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얼음 같았습니다. 손끝이 먼저 감각을 잃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씩 한 포기씩. 정자는 휴대폰을 들어 각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배추, 대야, 서윤의 손 모두 화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찍어야 잘 나와.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씻는 손만 화면에 나오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사 인증이야. 교회 사람들이 다 봐. 정자는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서윤의 손은 계속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손이 점점 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멍든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투석 자리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팔 안쪽이 쓰라렸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직접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씻어야 해. 겉잎은 다 떼고 말하면서 배추 겉잎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노란 잎, 벌레 먹은 잎, 시든 잎 모두 옆으로 던져졌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움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내일은 교회에서 가져가야 하거든. 정자의 말에 서윤은 시선을 배추 더미로 돌렸습니다.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00포기. 오늘 안에 다 씻고 절이고 양념하고 손끝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짚고 씻고 옆으로 놓는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손보다 먼저 몸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누가 이것을 볼까? 교회 사람들이 볼까? 신우이도 볼까? 서윤의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자는 동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단톡방에 올릴 거야.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배추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윤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호였습니다. 민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배추 더미를 본 순간 그의 발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민호는 배추를 세어보려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오늘 다 하라고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회사 안 가? 민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 민호가 배추를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정자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날카롭게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내 체면도 걸린 거야.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사단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 며느리 혼자 못하면 어쩌려고. 정자는 말을 끝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민호는 배추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입이 열렸습니다. 괜찮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서 있다가 배추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라 그대로 들고만 있었습니다. 민호야, 밥 차렸어. 정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민호는 배추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먹고 올게. 민호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서윤만 남았습니다. 혼자 배추를 씻는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아니, 느려진 게 아니라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한 포기, 또 한 포기. 이 동작이 오늘 하루 종일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며 민호는 서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짧은 인사만 남기고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서윤과 정자, 그리고 배추더미. 정자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김장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서윤은 배추를 씻다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김장해요? 신우이는 배추 더미를 훑어봤습니다.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와, 맞네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신우이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씻은 배추, 아직 안 씻은 배추, 절임통, 대야. 모든 것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혼자 하세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정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잘 왔다. 정자는 신우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책임자야. 서윤은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천으로 만든 앞치마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책임자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봉사단 김장이거든. 교회에서 하는 거.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신우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늘 책임자는 며느리. 신우이는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시켰구나. 서유는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끈을 묶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 힘들면 쉬면서 해요. 신우이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내일 아침에 교회에서 가져가거든.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 도와드릴게요. 신우이는 정자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념 만드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서윤만 남았습니다. 책임자라는 이름과 함께 앞치마가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더 무거웠습니다. 봉사라는 이름 아래 책임이 서윤에게 얹혔습니다. 서윤은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씻고 절이고 양념하고 모든 과정을 오늘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와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손을 다시 물에 담갔습니다. 이미 감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절임통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소금이 배추 사이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땡볕이 마당을 내리쬐었습니다. 서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은 쉬는 것도 멈추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그 이름이 서윤을 묶어두었습니다. 부엌에서 신우이가 나왔습니다. 손을 털며 마당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신우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곧 집을 나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에는 다시 서윤과 배추만 남았습니다. 오후가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절임통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양손으로 들어도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이 헛디뎠습니다. 절임통이 기울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배추 몇 포기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흙이 배추에 묻었습니다. 소금물이 마당에 번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돈이야. 정자가 다가왔습니다. 배추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흙이 묻은 배추를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씻어야겠네. 처음부터. 정자는 배추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임통을 바로 세웠습니다. 서윤은 배추를 다시 집었습니다. 흙이 묻은 배추를 물에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마당. 잠긴 대문. 서윤은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잠시 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쪽 평상에 잠시 앉으려 했습니다. 지금 앉을 시간이야?
정자의 말에 서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겨우 일어섰습니다. 눈앞이 잠시 캄캄해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정자는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까.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흉해. 정자의 말이었습니다. 봉사단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어.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문이 잠겼습니다. 완전히. 서유는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잠긴 자물쇠.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있는데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 딸까. 서윤의 숨도 함께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절임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배추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손을 닦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봉사단 단톡방이었습니다. 오늘 김장 책임자 마이너스 며느리 서윤.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는 서윤의 모습.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어요. 젊은 며느리 보기 좋네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봤어? 다들 응원해 주잖아.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임감 있게 해야지. 이제 내 이름으로 올라간 거야. 정자의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간 서윤의 이름, 사진, 책임자,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봉사단 사람들이. 서윤은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몇 포기예요? 정자가 대신 답장을 보냈습니다. 500포기요. 오늘 안에 다 끝낼 거예요. 서윤은 그 글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500포기. 오늘 안에. 서윤은 절임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꺼내 양념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양념이 손등의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서윤은 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양념을 날랐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속도 내야 해. 해지기 전에 절임은 끝내야 하거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배추 한 입 한 입에 양념을 묻혔습니다. 빠르게, 쉬지 않고. 몸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였습니다. 어지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자가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물이라도 마셔. 서윤은 물을 받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정자가 받았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오늘 안에 끝날 거예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며느리가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념을 묻히고 배추를 접고 통에 넣고 반복. 해가 기울수록 몸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시야는 자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단톡방에 올라간 이름. 그 이름이 서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마당 한쪽에서 휴대폰으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윤이 양념을 묻히는 모습. 이것도 올려야지.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단톡방 너머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봉사단 사람들이 예고 없이 들어왔습니다. 와, 500폭이네. 시선이 한꺼번에 서윤에게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배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양념을 묻히던 중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손을 보았습니다. 부은 손, 빨갛게 변한 손등, 양념이 묻어 있는 손, 손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윤은 손을 내렸습니다. 앞치마로 닦으려 했습니다. 정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들은 절임통을 둘러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루 만에. 정자가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했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서윤에게 왔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배추를 다시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추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이 휘청였습니다. 한 발짝 비틀거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 놀란 표정. 서윤은 다시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평상을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사람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때 정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래 좀 유난스러운 애예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다가오려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를 봤습니다. 정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투석도 받고 있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정자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대화는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김장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말 한마디가 서윤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유난스럽다는 말. 서윤은 천천히 평상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윤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정자는 사람들에게 김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져가세요. 신선할 거예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사람들은 하나둘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정자와 서윤. 정자는 절임통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난스럽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서윤을 묶어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마당에,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발 내딛자마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봉사단 사람들.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배추, 절임통, 사람들, 그리고 서윤. 민호의 눈이 서윤에게 멈췄습니다.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팔이었습니다. 서윤의 팔꿈치 안쪽, 투석자리,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얼마나 번졌는지. 하얀 소매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이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팔을 봤습니다. 어머. 한 사람이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는 서윤 옆으로 왔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배추를 가만히 받아냈습니다. 앉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야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대야였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왔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야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물이 출렁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야를 기울였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당 바닥에. 민호야.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야를 들었습니다. 배추가 담긴 대야. 기울었습니다. 배추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는 다음 절임통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엎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내 체면이. 정자의 외침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하나씩 통을 엎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통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은 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호, 정자, 서윤. 그리고 엎어진 김치.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날 김장은 끝났습니다. 민호가 끝낸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마당. 엎어진 배추들. 팔의 피는 여전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끝난 김장을. 끝난 하루를. 정자는 엎어진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500포기. 모두 마당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이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팔의 피는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김치 앞에 손을 뻗었습니다. 배추 하나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양념이 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김치였습니다. 봉사단 사람들이 정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가져가야 하는데. 민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를 봤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자는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자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너도 이 집 아들이야. 내 체면이 내 체면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체면이 아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떨어지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좋아. 정자는 돌아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민호와 서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엎어진 김치. 민호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서윤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했다는 걸 몰랐어.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은 손. 빨갛게 변한 손. 이제 그만하자.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는 서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엎어진 김치만 남았습니다. 붉은 양념이 번진 바닥. 그날 밤 서윤은 병원에 갔습니다. 투석 부위를 치료받았습니다. 민호는 내내 서윤 옆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진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사 가자.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내가 설득할게. 민호의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마당에 엎어진 김치처럼 어떤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함께. 그날 이후 서윤은 집을 나왔습니다. 민호와 함께였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 몇 벌, 생활용품, 그리고 작은 소망 하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시장에 갔습니다. 배추를 샀습니다. 5포기였습니다. 많지 않은 양.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양. 작은 주방에서 서윤은 배추를 씻었습니다. 물은 따뜻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손을 담가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절였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자였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민호가 받을 것이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조금씩 넣으며 맛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맛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배추 한 입 한 잎에 양념을 묻혔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았습니다. 작은 통 하나. 5포기가 딱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주방.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 서유는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붉은 양념이 떠올랐습니다. 엎어진 김치.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장했어? 냉장고를 열어본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포기. 민호가 웃었습니다. 딱 좋네. 우리 둘이 먹기에.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서유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민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못 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서윤의 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민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부어있지 않은 손. 빨갛지 않은 손. 고생했어. 서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을 밤. 누가 재촉하지 않을 아침. 서윤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팔의 멍도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엎어진 김치처럼. 어떤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작은 김치 5포기처럼 서윤의 삶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 누가 시키지 않은 것. 누가 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별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서윤의 것이었습니다. 5포기의 김치처럼 작지만 소중한 자신만의 하루.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